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술술 풀어보는 송권 혼술 6월 1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지금 김대중 전 대통령의 두 아들의 재산 분쟁, 참 혼란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 2009년에 작고를 하고 나서 당시 세무서에 신고한 상속 재산은 12억 원 가량입니다. 예상보다 참 적습니다. 12억 원 가량인데 그 12억 원은 노벨 평화상 상금으로 받은 11억 원 중에서 3억 원은 연세대학교의 김대중 도서관에 기부를 했고, 그것을 뺀 8억 원과 약간의 다른 재산 해서 12억 원이 있다. 이렇게 해서 재산 상속 신고를 했습니다. 부동산은 하나도 없었는데 그 동교동 사저 있지 않습니까? 그 개파 정치할 때 동교동계 할 때 그 사저 저도 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취재를 하기 위해서. 그 동교동 사저는 또 이희호 부인 그 또 돌아가셨죠. 이희호 여사 소유였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당시 전 대통령은 상속 재산을 12억 원만 신고를 했습니다. 나머지 이희호 여사가 이 동교동 사저를 갖고 있고, 그 동교동 사저는 지금 감정가가 한 32억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합하면은 현금 8억 원, 동교동 사저 이호 여사 분 32억 원, 40억 원 되죠. 그래서 이호 여사도 작고를 했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세 아들이 있는데, 김홍일, 김홍업, 김홍걸, 이 세 아들이 있죠. 김홍일, 김홍업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별한 첫째 부인 차용애 여사와의 사이에서 낳고, 막내 김홍걸 의원입니다. 김홍걸 의원, 이번에 21대 국회의원 당선됐죠. 비례대표로. 김홍걸 의원은 이호 여사가 생모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어머니가 다르죠. 그 상황에서 김홍일 의원도 작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홍걸, 그러니까 김홍업, 김홍걸 두 사람 남았는데 두 사람 사이에 재산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유산 상속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자, 어떻게 된 거냐 하면은, 일단 김홍걸 의원이 이희호 여사 별세 이후에 동교동 사저 소유권을 자신의 명의로 바꿔놨습니다. 바꿔놓고 이 재산을 21대 총선에 출마하면서 자신의 재산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벨 평화상 상금 남은 것 8억 원, 이것은 이호 여사가 김대중 전 대통령 사후에 하나은행에 예치를 해놨는데 그 8억 원도 찾아갔습니다. 김홍걸 의원이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김홍업청에서 김홍걸을 상대로 동교동 사저 관련해서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습니다. 가처분 소송을 내니까 다시 김홍일 의원 쪽에서 가처분 이의 신청서를 또 냈습니다. 이렇게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이죠. 이 싸우는 이유의 쟁점은 뭐냐면, 이희호 우리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친이 사망한 이후에는 전처의 출생자와 또 계모 사이에, 그러니까 김홍업과 이희호 여사 사이에 친족 관계가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친족 관계가 소멸되니까 재산 상속권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일한 상속권은 이호 여사의 본인이 직접 낳은 김홍걸 의원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홍걸 의원이 그 권리를 주장하면서 재산을 다 자기 앞으로 돌려놨죠. 돌려놨으니 이제 분쟁이 시작되는 것인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그것도 상당히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그 명예에 남아 이런 게 상당히 누가되는 것인데, 그것도 그렇지만 과연 이 두 사람이 이 32억 원 상당 사저 또 8억 원 상당 재산, 그 예금 재산, 그 노벨 평화상 수상금 남은 금액, 이것만 가지고 이렇게 온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소송전을 벌일까?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김대중 전 대통령은 40년 넘게 정치를 하면서 어쨌든 돈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고, 실제로 그때 개파 정치를 할 때 동교동 이렇게 거대한 파벌을 거느리면서 돈 없으면 안 됩니다. 정치 자금 다 있어야죠. 그거 과거에는 다 그랬습니다. 정치 자금을 다 풀고 또 거두고 기업 같은 데서 거두어서 풀고 이렇게 많이 했죠. 또 심지어 공천을 주면서 공천 헌금도 받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어느 개파는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된 뒤에는, 대통령을 지냈을 때는 그때 시절만 해도 통치자금이라는 게 있었죠. 대통령이 국가를 통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통치자금 이런 것이 엄연히 있었습니다.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 그런 자금들, 통치자금으로 뭐 수천억 되죠. 과거의 사례로 보면 그렇습니다. 드러난 것들. 뭐 노태우, 전두환 다 그것 때문에 다 드러났죠. 자, 그래서 통치자금을 다 쓰지 않았고 잔액도 있을 거고. 자, 그리고 여러 가지 돈 관련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제가 한번 경험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은, 제가 95년에 민주당 계열 초리키라를 했습니다. 그때 김대중 총재가 중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취재를 위해서 같이 갔었는데, 어느 날 그 김대중 총재 쪽에서, 그때 김대중 총재는 조대에 머물고 기자들은 다른 숙소에 머물렀습니다. 조대는 국빈관, 영빈관이죠, 중국에. 갑자기 조대로 와라. 그 총재가 할 말이 있다 그래서 기자들이 갑자기 가니 그때 하나 고백을 합니다. 뭘 고백을 하냐면은 92년 대선 때 당시 노태우 대통령으로부터 위로금 명목으로 20억 원을 받았다. 이렇게 시인합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완전히 정적이었죠. 그런데 그것이 20억 원을 받았다. 그리고 어떠한 조건도 없었기 때문에 받았다. 그 외에 어떤 정치자금도 노태우 씨에게 받은 적 없다. 이렇게 갑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때 국내에서, 제가 중국에 김대중 대통령 소행 취재를 하고 있을 때 국내에서 노태우 비자금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자금 사건이 터지니까 선제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죠. 나도 20억 원 받았다. 그 외에는 없다.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 97년 대선 앞두고 강삼재 한나라당 사무총장이 또 그런 폭로를 했습니다. DJ가 노태우로부터 받은 거는 20억 원 외에 적어도 6억 3천만 원은 더 있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20억 플러스 알파라는 말이 생겼죠. 김대중 비자금 여러 가지 의혹 중에서 그 중에 하나가 20억 플러스 알파입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도 뭐 여러 가지 많았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대북 송금 의혹 특검 중에서 불거져 나온 또 돈 문제, 그런 것도 있었고, 국정감사장에서 보수 정당의 의원이 이 100억 원짜리 무기명 양도성 예금 증서 CD, 이것이 김대중 DJ의 비자금으로 수중된다 이렇게 막 가져와서 흔들기도 했고, 물론 그것이 나중에는 그 진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일일이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돈과 관련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 김대중 정권 시절에 여러 가지 권력형 비리 게이트가 막 터졌죠. 심지어 지금 아들 둘이 상속재산을 놓고 법정 분쟁을 벌이고 있는데, 3명의 아들, 작가원 김홍일 전 의원까지 3명의 아들의 공통점은 전부 다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2사람 국회의원이고 김홍걸 이번에 됐고, 또 하나 공통점은 3사람이 3아들이 전부 뇌물과 관련해서 법정에서 유죄를 받았던 경력이 3사람 다 있습니다. 김홍일 씨는 나라종금 사장 인사청탁 대가로 뇌물 수수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서 이혼적을 잃었고, 김홍업 씨는 이용호 게이트, 2002년에 있었던 이용호 게이트에 연루돼서 기업체에서 뭐 25억 원을 받아서 그 유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김홍걸 씨조차도 2002년 최규성 게이트에 연루돼서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자, 참 이제 모두 비리에 연루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DJ 주변에 얼마나 이 많은 돈이 주변에서 흘러다녔던 거죠. 세 형제가 전부 다 이 뇌물 수수 혐의로 유죄를 받을 정도였으니까. 그렇다면 DJ 본인은 뭐 말씀 안 들어도 진작에 가실 겁니다. 그래서 특히 DJ 해외 비자금 이야기도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죠. 특히 조선일보 또 월간조선에서 이것을 계속 추적을 하고 있는데, 작년과 올해는 잇따라서 미국 비자금설, 미국의 DJ 비자금설을 보도를 하면서 1억 달러짜리 수표, DJ 비자금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 1억 달러짜리 수표를 추적 중이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특히 그 한국의 국정원, 그리고 미국의 FBI, 비자금 추적 전문기관, 미국의 비자금 추적 전문기관이 해외 첩보망을 통해서 입수된 정보를 통해서 비자금을 조직적, 전방위적으로 추적을 했다. 그 과정에서 DJ 비자금으로 유력해 보이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자금이 발견됐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과거에 또 DJ 비자금, 해외에 있는 비자금을 추적하기 위해서 국세청장이 지시를 해서
국세청 직원이 나가서 비자금을 추적을 하다가 뭐 기소가 됐다. 뭐 그런 기사도 있었죠. 그런 일도 있었죠. 그래서 결국 보면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김홍걸 씨 이복 형제의 유산 싸움은 단순히 40억만을 차지하기 위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40억을 정당하게 그 중에서 뭐 몇 분의 1을 가져가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아마도 더 큰 것이 있다면, 만약에 있다면, 해외 비자금이라도 만약에 있다면 누군가는 가져가야 되니, 그것을 그냥 묵힐 수는 없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가져가야 되니, 지금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법적으로 유산 상속을 위한 정통성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 아닌가.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송문근의 혼술이었습니다.